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 시간에 개발 편의성 확보, 코드 리팩토링 이런 거를 진행했었는데, 자, 사실 이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강생분들이 잘 하시는데, 이제 코드의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다들 좀 어려워하시거나 좀 뭐랄까 그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 관한 거는 그냥 제가 같이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하면서 이러면 왜 이렇게 하고 왜 좋은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검색 기능이랑 회원 기능, 회원 가입 기능을 추가할 건데, 그 전에 요거를 좀 손을 좀 볼 거예요. 자,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로 이 스태틱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자바 1 때 스태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가긴 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걷어낼 거예요. 왜 걷어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자바의 그 작동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객체 공간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 만들어진 객체들이, 실제 객체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뭔가 좀 처리되어야 한다, 연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메서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애들.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 여기 클래스를 모아두는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객체, 자, 이 객체들이 뭐냐면 복사본이잖아요. 복사본. 자,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자,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A 객체, B 객체, C 객체는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부터 본 따서 만들어지는 거죠. 본 따서 만들어지는 거고, 자, 본 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객체들, 얘네들이 복사본이죠. 이 클래스의 복사본. 자, 그래서 이 복사본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인스턴스. 복사돼가지고 잠깐 나와서 활동하다가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 인스턴스들은 클래스의 복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A랑 똑같이 생긴 애들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원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현을 하면은 얘는 오직 고유한 딱 한 개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디테일한 자료들만 좀 세팅을 해가지고 다른 똑같이 A 구조지만 다른 형태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좀 재활용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재활용해서 디테일한 값들만 살짝 바꿔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고 가정을 하시면, 자, A라는 구조,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값이 하나 달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를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재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러죠. 나머지 구조가 전체 다 같고 살짝 다른 요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구조는 다 동일한데 얘랑 여기만 살짝 다른 거예요. 여기만. 그렇다고 이걸 또 만들면 너무 낭비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고유한 이 구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 값들을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재활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재활용. 인스턴스들은 재활용성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스태틱은 뭐예요? 스태틱이 뭐냐면 이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데, 자, 스태틱은 이 인스턴스들한테 안 주겠다 이거예요.
요것들을 인스턴스한테 복사해서 주지 않고 오로지 요 클래스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만 존재하게 해서 이 모든 A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객체들이 여기만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공유하게 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스태틱은 여기 클래스라는 건 딱 고유한 단 한 개예요. 이 한 개의 클래스로부터 복사돼서 이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에 붙어 있으면은 요 스태틱이 붙은 요 자료는 요 메모리상에 자바 세상에서 단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 바라봐요. 그럼 여기가 한번 수정되면은 이걸 바라보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공유의 개념이에요. 공유의 개념. 자,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왜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구조에서 얘네들을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값들을 다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태틱을 붙여버리면 이 모든 A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인스턴스들이 하나를 공유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재활용성이 떨어져요. 자, 얘는 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스태틱이 붙어버리면 얘랑 공유하기 때문에 얘가 사용하면 얘가 이걸 또 사용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독립적이지 않고 공유하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처리를 하면 얘가 다 영향을 받아버려요. 자, 그래서 이 스태틱을 붙이면은 되게 재활용성이 떨어져요. 딱 한 개 있기 때문에. 그죠? 한 개 있으면 재활용하기 힘들죠.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재활용성이 떨어진다. 재활용성. 자,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인데 재활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잘 쓰면 좋아요. 잘 쓰면 스태틱은. 근데 이거는 이 객체 지향이라는 우리 패러다임과는 정반대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재활용성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스태틱이라는 거 클래스에 붙어 있다 그랬죠. 클래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인스턴스라고 그랬죠. 인스턴스. 자, 그럼 메모리에 올라가는 시점이 당연히 얘가 먼저 올라가고 필요하다면 뉴에 의해서 이걸 본따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자, 클래스가 붙지 않은 거 있죠. 자, 다시. 자, 여기 만약에 스태틱이면은 인스턴스를 만들 때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줍니다. 스태틱만 여기에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인스턴스들은 요거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스태틱이 붙은 데이터 말고 메서드도 스태틱을 붙일 수 있거든요. 메서드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여기에 있는 메서드가 여기에 있는 건 처리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메서드가 여기 있는 거 처리 가능할까요? 우리가 얘한테 일을 시키는 시점에서 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인스턴스가. 그죠? 인스턴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얘한테 인스턴스에 있는 뭐 변수를 하나 뭐 처리해라 이렇게 하면 얘 못하죠. 없는 걸 갖고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자, 메모리에 먼저 존재하는 시점이 클래스, 스태틱이 인스턴스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스태틱은 논스태틱을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없애볼게요. 여러분,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티클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뜨죠 이거. 자, 다시 여기 지금 빨간 줄 뜨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 자, 뭐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articles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스태틱이 논스태틱을 참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실행되게 하려면 부득이 얘를 스태틱 붙여야겠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공유할 생각으로 스태틱을 붙인 게 아니죠. 여기서 사용해야 되니까 붙인 거죠. 이게 그럼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메인에서 우리가 클래스 하나만 쓸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점점 코드가 커지면은 이 기능을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클래스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클래스도 당연히 뭐가 붙어야 돼요? 스태틱이 붙어야겠죠. 그럼 우리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재활용성인데 우리가 얘가 사용하기 위해서 스태틱을 어거지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태틱에 붙은 객체는 우리가 또 재활용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문제예요? 메인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스태틱 메서드에서 우리의 핵심 로직을 구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제? 스태틱은 그러니까 딱 결론을 내릴게요.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쓰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무조건 스태틱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걸 안 쓰고 하려면 안 되잖아요. 메서드 때문에. 메인 메서드 스태틱이니까. 그래서 핵심 로직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메인에서 빼낼 거예요. 얘네가 스태틱 안에 있으면은 정말 너무나 유연하지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거예요.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앱이라고 해볼게요. 클래스명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핵심 로직 있죠? 메인에 있는 전부. 자, 이거 다 뺄 겁니다. 이렇게 메인만 남겨놓고. 자, 그리고 여기 앱에다 붙여넣을게요. 자, 그럼 빨간 줄이 막 뜨는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while이나 대입 연산, add 이런 거 다 뭐예요? 연산이잖아요. 그죠? 처리. 이런 거는 클래스에서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트 이런 거나 만들어 볼게요. 물론 얘는 밖으로 빠져야죠.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자,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빨간 줄 뜨는 건 맵다. 여기 아티클스 없죠? 아티클스 어디 있어요? 메인에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는 거죠. 이거 두 개. 그래서 앱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클래스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붙일 필요 없죠. void.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똑같죠. 메인에서 스타트 메서드로 옮겼을 뿐입니다. 대신 스태틱이 아니라 논스태틱이죠. 자, 이거 아티클스 요거 빨간 줄 뜨는 거. 자, 얘 스태틱 붙은 거 이거 없애버려야죠. 이제 스태틱 붙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죠. 왜? 메인에서, 자바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실행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앱 하나 만드시면 돼요. 앱.start. 자, 소스 코드가 더 복잡해지고 커지기 전에 이거를 작업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스태틱을 걷어낸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점이에요. 이 스태틱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이상해진다.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스태틱을 쓰면 안 되는 이유 같이 했었고요. 자, 캡슐화라는 게 있어요. 캡슐화.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데이터 중심이에요. 데이터.
데이터, 뭐 자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데이터를 구조 있게 다루면 그게 자료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있고요. 자, 자료 구조가 있고,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알고리즘을 뭘로 구현합니까? 메서드죠, 메서드. 그렇죠? 메서드가 곧 알고리즘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또는 메서드 동일한 걸로 치면은 얘는 뭐에 의존적입니까? 자료 구조에 의존적이죠. 자료 구조가 바뀌면 얘네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다가. 그죠? 자료의 구조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 자료의 성격이 바뀌거나 아무튼 이 자료가 바뀌면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이 알고리즘, 메서드들은 갑자기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함부로 잘 작동하던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자료 구조에 의존적인 애들이죠. 자료 구조가 함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자료 구조를. 얘를 캡슐 같은 걸로 단단하게 감싸서 외부에서 이 자료 구조를 함부로 이 구조를 틀지 못하게 아니면 데이터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그래야 얘네들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id 타이틀 바디 있죠. 이거는 어디서든 접근 가능합니다. 접근해서 이거를 막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 값을.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앱 쪽에서 보면은 article.id에서 바로 접근을 하죠. id에다가 여러분들이 100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마이너스 5000을 넣든 이거 누가 이거를 막아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 id를 가지고 뭔가 기능이 구현이 됐는데 음수가 나오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음수 넣는 거를 막을 수가 없죠 지금. 이러면 이제 아티클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 넣으면은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직접 데이터를 넣는 거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다시 만들어 놓고 이걸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메서드에서 if문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는 메서드로 처리를 하게 하고요. 얘는 함부로 못 건들게 프라이빗이라는 걸로 걸습니다.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데 이거 걸면은 이 아티클 클래스 말고는 이 데이터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직접. 자, 이렇게 3개 프라이빗 걸고요. 저장하고 나서 앱 가보시면 이거 빨간 줄 뜨죠? 접근 못합니다. 이제 여기다 값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값을 넣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티클이 뭐 하는 거예요? 메서드로. 자, 네가 이 id에 값을 세팅하고 싶니? 그러면은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다오. 그럼 내가 넣어줄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집어넣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이 메서드라서 얘는 if문이나 여러가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id가 음수면은 0으로 초기화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냥 집어넣는 것보다 메서드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죠. 이게 캡슐화예요. 캡슐화. 단단하게 막고 살짝만 열어두는 거예요. 얘가 허용하는 방법에 한해서만. 물론 이 아티클은 데이터 클래스라서 뭔가 기능이 있지는 않은데 이 캡슐화를 기본으로 자바 진영에서는 캡슐화를 기본 소양으로 보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자바 관련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실 때 무조건 자바 프레임워크는 요 set과 get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안 쓰면 그 프레임워크의 좋은 기능들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set 하고 가져올 때는 get. 그래서 요 id 있죠? 요 id의 값을 세팅을 해주거나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클래스의 이 변수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세터와 제공 가능한 게터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게터 또는 세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심지어 이 툴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필요 없어요. 프라이빗으로 거신 다음에 여기 소스에 가보시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있습니다. 요 중간쯤에 있어요. 요거 체크 누르신 다음에 Select All 3개 체크하시고 Generate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죠. 이름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get 변수 이름, set 변수 이름, get 변수 이름, set 변수 이름. 요거는 카멜 표기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값을 세팅하는 부분이. 그죠?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앱 쪽. 자, 이제 이렇게 바로 대입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티클의 set id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넘기셔야 돼요. 여기도 타이틀도 set title이라는 세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넘기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set body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그 본질적인 행위는 똑같은데 다이렉트로 넣느냐 아니면 메서드를 통해서 넣느냐, 이 차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만드실 때, 기체를 만드실 때는 세터 게터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 뜨는 거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처리를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네요. 복사 신공으로 여기를 3으로 다 바꾸면 되니까 3, 3, 3. 자, 요거 세터 게터로 바꿔주세요. get. 자, 요거 가져올 때는 get이에요. get id. get title. get id. 이런 거 그냥 지금이라도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바를 계속 하실 거라면. 자, 여기도 set title. 하나 남았어요. get id. 자, 가져오는 것은 get id, 대입하는 것은 set id, setter getter. 이용을 해서 리팩토링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또 구조를 한번 그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좀 바꿀 게 있긴 한데 그냥 한 김에 다 할게요. 1교시는 그냥 구조 바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이것도 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 이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고, 처리된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주면은 여기서 데이터 처리 하는 부분으로, 자, 보통 이렇게 크게 일이 나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안 해주면은 이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 점점점 또 커진단 말이에요, 코드가. 자, 그러면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저장하거나 가져오고 하는, 관리하는 곳과 처리하는 부분이 혼재돼 가지고 복잡도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성격으로 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제공된 데이터를 얘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분리를 좀 할게요. 클래스 하나 또 만들게요. 얘는 뭐냐면 DAO라고 하겠습니다. 아티클 DAO. 자,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준말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자, 얘가 하는 일은 뭐다? 데이터 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DB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 현재 상황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어레이 리스트가 되겠죠? 자,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얘가 막 입력값도 받고, 그 입력값을 처리해가지고 뭔가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또 어디에 막 담고 이렇게 하는 게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고 데이터 처리는 네가 다 해라 라고 해서 얘를 새로 고용한 거죠. 이제 앱 입장에서는 혼자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한 명 고용한 겁니다. 너는 데이터 관해서는 네가 다 해라. 자,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요거 아티클스가 요게 핵심이죠. 요거 여기서부터 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아티클 DAO한테 떼줄게요. 그래서 요게, 자, 그럼 이제 이 아티클 뭐 애드를 하거나 가져오는 거 있죠. 자, 이런 거. 자, 이런 게 이제 다 얘한테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보죠. 요거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여기로 가야 되죠. 자, 근데 바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메서드 하나 만들게요. 자, 요거는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니까 make 테스트 데이터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애드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자, 이것도 이제 어디? 요거 라스트 아이디 세팅하는 거랑 요거를 요 아티클 DAO 쪽에 넘길 건데, 자, 역시 메서드 하나 필요하겠죠. add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앱 쪽에서 아티클 세팅하잖아요, 그죠?
제목과 내용을 받아서 아티클 세팅을 해주죠. 요거를 받아서 애드를 해주면 돼요. 요 애드를 얘가 가져갈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근데 아티클이 없죠? 그러니까 받아줘야 돼요. 여기서 4개 변수로 아티클을 받아주겠습니다. 자, 넘겨받은 아티클을 이제 애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라스트 아이디 있죠? 이것도 가져와야죠. 라스트 아이디 세팅하는 거 요거랑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얘가 하는 일이에요. 이제 이것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지금 테스트 데이터 3개 들어갔는데 라스트 아이디가 1이네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 둘, 3개 들어갔으니까 3으로 바꿔주고 4로 바꿔야겠네요. 4. 그래야 여기 애드 할 때 4가 돼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추가죠. 데이터 추가.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긴 됐고요. 요 아티클스 출력할 때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DAU한테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얘는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티클스를 리턴으로 주면 되죠. 리턴으로. 그래서 get articles라고 해볼게요. 자, 이 메서드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애한테 이 DAO라는 애가 자신의 이 아티클 리스트를 리턴을 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리턴 타입이 아티클스랑 똑같아야 되죠. 요거죠, 요거. 자,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는 데이터 가져오기죠.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스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얘가 필요한 거죠. 직원 한 명 고용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일은 아티클 DAO가 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DAO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일이 필요하다 하면 얘한테 부탁하면 돼요. DAO한테.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 뭐였어요? DAO한테 add article 메서드를 이용해서 내가 요거 게시물 하나 던져줄 테니까 저장소에 넣어라 이거죠. 여기선 DAU한테 게시물을 좀 가져와봐라. 자, 그럼 얘가 전체 게시물 주죠. 이거를 아티클스라고 해서 받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티클스가 어떤 타입이어야 돼요? 어떤 타입이어야 될까요? 요거 get articles가 주는 리턴 타입 있죠? 요거랑 같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리스트 쪽도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리드. 자, 특정 게시물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는 요 get index by id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건데, 자, 요것도 누가 아티클스에서 뭔가 작업하는 거잖아요. 자, 얘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DAU한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못 쓰잖아요, 그죠? DAU한테 부탁을 해야죠. 제가 인덱스를 얻어오는데 결국은 또 여기 아티클스에서 빼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예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DAO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아티클 하나 빼서 얘가 주면 되죠. get article by i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d에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걸로 찾아요. 이미 있는 걸로 찾습니다. 아이디 이용하면 찾을 수 있겠죠? 인덱스가 하나 나오겠죠? 리턴을 해주니까 찾아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인덱스가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없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때 리턴을 해주면 돼요.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그렇지 않으면 아티클스 해서 꺼내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티클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서 아예 아티클 객체를 꺼내 오는 거예요. 없으면 널이 올 거고, 있으면은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아티클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리턴. 자, 그럼 요거 쓰면 되죠. 어디서? 여기서. 자, 요거 필요 없죠. 이제 인덱스는 필요 없고 뭐 쓰면 돼요? DAO. get article by id.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아티클 주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이게 널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티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나머지 업데이트랑 딜리트 쪽도 요거 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걸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여기만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set. 자, 여기도 이제 누구한테 부탁해요? DAU한테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void 업데이트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넘기는지 보면 인덱스랑 아티클 두 개를 넘겨야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바꾸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받아주면 돼요. 인덱스랑 아티클. 셋 아티클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 DAO 점 업데이트 아티클. 여기 인덱스를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인덱스 정보가 없죠, 여기. 아이디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좀 고칠게요. 여기 아이디를 이렇게 넘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찾으면 되죠? 요거 아이디죠, 아이디. 그럼 요걸로 찾으면 돼요. 요거 get index by id. 이렇게 해주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그냥 진행할게요. 이제 좀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도 처리가 됐고 딜리트만 하면 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다시 여기 이렇게 바꾸고, 자 여기 이제 DAO한테 불러가지고 딜리트 아티클 시키면 되죠. 요거 넘기면 됩니다. 자, 요 아티클 지워줘 이거죠. 자, 빨간 줄 뜨는데 당연히 DAO에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 만들어주고 DAO에 딜리트 아티클이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딜리트 아티클 받아주시고 아티클스 점 리무브. 자,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자,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할 일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데이터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데이터 쪽을 뭔가 처리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 바로 와서 여기만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뭔가 뿌려주거나 하는 거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까지만 이제 구조를 마무리하고 다시 기능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한 내용은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못 따라오신 분은 나중에라도 보고 한번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해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LG if 해서 s.equals로 서치를 마련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일 비슷한 게 이거죠. 리스트를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근데 당연히 서치를 하면 다 나오겠죠.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다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게 하면 되죠.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이
다 나오는 것들 중에 이 제목 1, 제목 2, 제목 3 다 나오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이 타이틀, 제목이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되는 것만 출력을 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뭔가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이거를 결정하고 싶으면 무조건 if문이라고 그랬죠. 일단 이렇게 감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뭐만 남았어요? 요거만 남았죠. 요거를 뿌려줄 때랑 뿌려주지 않을 때를 구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거든요. 이제 결국 키워드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죠. 자, 그럼 저는 이거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찾아봅니다. 자바 문자별 포함 여부. 그러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런 거 하나 골라서 마음에 드는 포스팅을 골라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딱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코드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글씨가 많지 않고 핵심만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코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바로 적용시키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테스트 클래스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몇 번 실험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래야 시행착오가 좀 적어요. 이걸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잘 안 되거든요. 그러느니 그냥 이걸 테스트해서 이렇게 하는 원리가 이렇네 라고 이해한 다음에 쓰면 좀 더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txt 1이 뭐예요? 여기 있네요. 요거 복사해서 일단은 그냥 예시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나다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를 가나라고 해도 나오겠지?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진짜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에 스트링 하나 해서 txt2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txt2를 넣어도 되겠지. 이게 다르니까 안 나오네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물론 이건 되게 단순한 기능이니까 몇 번 해보면 해보지 않아도 알 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좀 봤으면 이제 직접 테스트를 좀 해보시라.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가 키워드고 하나가 타이틀이면 되겠네 라는 결론이 나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요것만 갖다 쓰면 되죠. 요것만. 자, 요거 if문만 갖다가 여기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타이틀, 여기는 키워드, 그죠? 근데 키워드가 지금 없죠? 받으면 돼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키워드라고 받겠습니다. 시점 넥스트 라인. 이제 뭐 입력 받는 거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검색어 값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순서는 상관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키워드가 와도 되고 여기에 키워드가 와도 돼요. 그죠?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아티클에 타이틀이 와야죠. get 타이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빨간 줄 몇 뜰까요? 이거 중괄호 문제인데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닫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제일 끝에 걸 먼저 찾아보면 돼요. 요거 중괄호를 잃어버리시면 중괄호를 아무거나 여기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얘 짝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건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실행. 메인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나오고 이제 서치 검색어 1. 자, 이러면 제목 1, 2, 3 이렇게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해결하시면 돼요. 자, 왜 나올까요? 이거?
여기 if문이 요거 안 감싸졌네요. 그죠? 여기서 범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 하면 1만 나오고요. 2 하면 2만 나오고 3 하면 3만 나오고 만약 제목이라고 하면 제목이 다 포함되어 있죠? 3개 다 나오고 이렇게 검색 기능. 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거를 많이 만들어 봤어요. 게시판을.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할 때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걸리든 간에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재미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요거를 80번 막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무식하게 반복하라는 얘기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막 코드를 많이 코드에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직접 손가락 움직여서 타이핑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작은 거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그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실력이 빨리 느실 겁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 기능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회원가입 기능 하면서 좀 구조 개선을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 내용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